안녕하세요. 한기도입니다. 한량입니다. 자,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만약에 소득,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어떤 식으로라든 소득이 생기면 혹시나 근로능력 없음 이걸 취소하고 수급자의 분리, 탈락이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근로능력 없음인 사람도 없음으로 판정된 사람도 일정 소득을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겠죠. 자, 79년생이고 1인 가구이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세 가지 급여를 전부 다 받고 있네요. 그 의료급여는 일종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으셨어요. 뭐 부동산, 자동차 등 개인 재산은 따로 없고 알바, 수익 이런 활동은 할 수 없나요? 예를 들면 당근, 뭐 당근 스토리라든지 쇼폼 이런 걸 이용해서 소액의 포인트를 받는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소득으로 산정이 되는지, 근로무능력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자 질문 주셨습니다. 자,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구청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근로 무능력, 우리가 분명히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어라고 판정이 했는데 소득이 발생했네, 수급자 탈락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 무능력자들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죠. 뭐 일용근로 소득이든 잠시 아르바이트 하는 거든 어떤 식이든 사업 소득이든 발생을 하면 받고 있는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줄어드는 거죠.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되지만 어쨌든 생계급여는 좀 줄어드는 건 생각하셔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 잠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는 그것도 일용근로 소득이고 역시나 종류는 근로소득입니다. 일을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70%만 반영한다는 말은 내가 10만 원의 소득을 벌였으면 정부에서는 7만 원을 번 것으로 보고 7만 원은 생계급여가 깎이고 결국 내 입장에서는 3만 원의 이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일을 했을 때 소득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어떤 방식이든 소득이 발생했으면 신고하는 건 필수이고 그 소득에 따라서 70%로 반영을 하니까 30%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되고 70%는 사실상 생계급여가 깎이니 일을 할 만한 유인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은 분명히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는데 꾸준히 소득 활동이 생긴다. 구청 담당자, 자활 담당자 뭐 이런 분들 근로능력 판정하는 곳에서 의심을 할 수는 있죠. 어떻게 이분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해놓고 매달 100만 원씩 뭐 좀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됐든 근로소득이 됐든 100만 원씩이 생기지? 의심이 되면 근로능력 재평가를 또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또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자,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에 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이고요. 근로능력 판정 조정, 시군구청장은 수급자의 상병 상태가 호전되어 판정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다시 근로능력 판정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바로 선생님 수급자 탈락이에요. 어떻게 소득을 보셨어요? 저희가 분명히 뭐 근로능력 없음의 경우에는 소득 활동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음에도 꾸준히 소득이 생긴다. 근데 이 소득을 뭐 본인 얘기를 들어봐도 약간은 분명히 밖에 나가서 노동소득, 일을 진짜로 하시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면 그때 뭐 생계급여를 탈락시키거나 근로능력 있음 판정으로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근로능력 재평가, 다시 병원 서류를 떼와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맡겨서 이분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직권으로 다시 요청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생계급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근로능력 판정을 받아서 이분은 일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지금 이분의 경우에도 지금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건설 현장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애초에 불가능하지만 집에서 아주 약간의 요즘은 뭐 유튜버가 됐든 SNS가 됐든 어떤 식이든 약간 부업처럼 할 수 있는 소득 사실 정부에서 이런 일자리를 소개해 주진 않죠. 뭐 급여도 너무 낮고 한 달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도 너무 낮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걸 운영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약간 일정 소득이 되는 뭐 5만 원, 10만 원 이 정도를 버는 것 당연히 신고는 해야 되지만 이런 소득은 사실상 정부에서 제 판단으로는 권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어떻게든 자립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활 사업 안내에도 보면 65세 이상 이분들은 자동으로 근로능력 판정 없음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가 넘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면 참여를 또 시켜줍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정부는 급여를 아껴서 좋고 생계급여를 매달 줘야 되는데 본인 일을 하겠다고 하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고 본인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인이 꼭 돈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그리고 만족감도 얻고 사회에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기 때문에 본인 또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가 줄어들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총량으로 보면 약간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로능력 없는 분들의 경우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곤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의심하고 어떻게 일을 했지?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으로 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사실상 길은 열려 있다. 그것만을 가지고 이 사람 몰래 정부에서 돈도 받으면서 일도 몰래 한다. 이렇게까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밖에 나가서 소득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해서 당장 뭐 직업을 구할 수도 없고 나를 써준다고 하는 곳, 뭐 그런 회사도 없으니까 집에서 이런 SNS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수익들을 좀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부에서도 말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이 생겼으면 소득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실 걸 바라고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